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도대체 원자로 내진성은 얼마이고 몇 갈로 설정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이런 답이 왔어요. 왜 가속도라는 수치를 단위를 사용하냐면 그 뜻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에 가속도를 곱하면 파괴력, 물체를 파괴시키는 힘, 그것을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학생 정도 수준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면 반드시 할 거예요. 다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무게의 가속도를 곱하면 파괴력, 다이나믹의 다인입니다. 이런 힘.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몇 가리였냐고, 일본에서는 지진 발생하면 몇 가리였냐고 우리가 바로 필사적으로 물어보는 건데요. 조사하는 건데요. 그래서 한국에 물었더니 답이 0.2G래요. G라는 것은 소문자로도 씁니다. G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 980가라고 했죠. 중력 가속도 980가에 0.2배니까 196가리거든요. 지금부터 햇볕에서 짓는 시골이 오르고기는 1.5배 높이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가동하고 있는 햇볕에서 어떡할 거야? 보강한다고 해봤어요. 보강답이 되지 않아요. 일반 주택이 아니에요. 그 파이프에 이 지진에 넣어서 계산상으로 해봅니다. 제가 공장에서 엔지니어가 일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대진성 보강 불가능해요. 일본도 한국도 엉망진창입니다. 이 내진성은. 여러분 정말 현실을 아시면 이른바 답이 나오면 그 답에 맞는 식들에 수치를 넣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고 검증해보고 그렇게 수치를 넣어가지고 내진성 올렸다 얘기합니다. 실제로 지진이 오면 엉망진창 망가집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아까 산이 무너졌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내진성 195가 이것은 상하의 흔들림인지 수평의 흔들림인지 물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예를 들어 650갈로 올렸다 했습니다. 이것은 옆으로 흔들림입니다. 실제로 조사해봤더니 상하도 377갈이었어요. 한국도 아마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센다이 핵발전소도 마찬가지였어요. 620갈로 올렸다고 했는데 내진성을 이것도 수평 흔들림. 그런데 가장 무서운 상하 흔들림은 역시 수평 흔들림의 완전도 324가. 그러니까 물건은 상하 흔들림에 파괴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물체를 보면 1995년 아까 머리가 새까맣던 그 시절 이야기인데요. 고베 지진 그런데 그 이후 17년 동안 대형 지진이 일어나고 또 5년 후에 구마모토가 일어난 그런 나라예요. 일본은. 이거 보면서 저는 정말 기절초풍했습니다. 고속도로가 그대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이것은 상하동, 위아래 흔들립니다. 콘크리트는 특히 상하동이 약합니다. 여러분 한심하고 고가도로 알리고 있지만 상하동 직접 받으면 바로 그냥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우는 수평 흔들림을 중심으로 지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 쪽에도 물었는데 제대로 한 답은 거의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상하동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베 지진 때 효고형 남부 지진이라고 또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수평의 흔들림과 상하의 흔들림을 우리가 데이터를 받았는데 0.5를 넘으면 안 되는데 다 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요컨대 그러니까 안 돼요. 구마모토는 도대체 어땠을까요? 상하동 1399갈 아까 말했죠. 1000갈을 넘으면 무채가 좀 뜬다고. 여기서는 좀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은 하기토리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은 아마 여러분 대부분 들어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중학교 교과서 안 나옵니다. 4월 구마모토 지진에서 마시키정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은 곳인데 거기에 제대로 된 지진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구마모토 공항이 있으니까 지진계를 설치했는데 거기서 지표에 설치한 지상 위에 설치한 기계에서 925가를 계측했습니다. 그런데 지하 깊숙이 설치한 지진계에서는 237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하기토리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진의 흔들림이 위로 올라오면서 아래쪽은 안반, 위는 흙. 저 연약 그 부드러운 흙으로 오면 증폭됩니다. 흔들림이. 그러면서 저 지상의 그 계측기가 925가를 계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 갔던 흔들림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반사해서. 이것을 반사파라고 하는데요. 입사파와 반사파를 더한 것이 지진계, 지하 지진계가 계측을 한 건데 이것이 237갈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자료 가지고는 핵산업계하고 싸움 못해요. 왜냐하면 핵발전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반 위에 세웁니다. 그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흙을 걷어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실제로 걷어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걷어냅니다. 흙을 걷어내면 핵발전소가 저기 있다 보면 괜찮을까 어떨까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논리적으로 걷어냅니다. 계산을 그러면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고 입사파가 가서 바로 반사파가 내려옵니다. 이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2배가 됩니다. 입사파가. 왜냐하면 이런 그 화살표가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반사파는 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0.1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가 되는 겁니다. 반사파. 이것을 하기토리파 해석이라고 합니다. 아까 하기토리파 해석에서 수치가 나왔죠? 470갈. 하기토리파 해석으로 했더니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470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기토리파로 해석하니까 2배의 수치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고요. 실제로 구마모토 지진과 똑같은 패턴의 지진을 이미 시뮬레이션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기 지하 지진계가 있고 여기 빨간 삼각형 지점에 지진계가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여기가 진원지역입니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하기토리파 해석을 하면 237갈이 370갈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진원에서는 얼마 정도의 흔들림이었냐면 보셔요. 아니 1000갈이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대 가속도는 1340갈이래요.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꼴랑 237가리라는 수치가 아닌 것이죠. 실제로는 여기 핵발전소가 있을 경우에 1340가리라는 흔들림에 만나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실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객돌파 해석이라고 합니다. 좀 전문적인 사람이 없으면 우리 일본에서 여러분 쪽에 파견하겠습니다. 전문가. 먼저 일본의 핵발전소 여기에 있었다면 폭발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객돌파 해석을 하고 있냐고 한국에서 했더니 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다는 것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답을 확실히 못했지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답이 정확하게 오면 저도 정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갈 이른다 160갈 이렇게 낮은 160갈에 늦어서 하객돌파로 해석을 해보면 엄청나게 파괴될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활성단층의 길이와 지진의 규모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활성단층 길이가 길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활성단층이 길이가 짧으면 작은 지진입니다. 이건 다 아시겠죠? 대형 지진은 긴 단층에서 일어납니다. 일본의 그 마츠다 도키코라는 사람이 이 남자가 활성 단층에 관해서는 1인자인데요. 여기에 흰 점이 많이 있죠. 이것은 모두 실제로 발생한 지진 나타난 건데요. 그런데 세로축이 단층 길이, 가로축이 규모, 지진 규모. 여기에 마츠다 씨가 이 선을 그었습니다. 빨간 선을. 이 선을 그으면 이 식이 나옵니다. 로그 L 단층 길이 0.6 규모 마이너스 2.5 이런 식이 됩니다. 어렵다는 얼굴인데 표정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중학교. 네, 됩니다. 다 하셨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기울기라고 하죠. 기울기 생각났죠? 기울기를 이렇게 찍어서 만나는 걸 뭐라고 하죠? 접점이라고 하죠. 했잖아요. 이렇게 저 점을 선을 그어보면 중학생도 저 로그라고 했는데 다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 중학교 가서 평생 갖고 계세요.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단층 길이 10km일 때 지진 규모는 6.5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단 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발생한 지진 여기서 발생했죠. 이 움직인 양산단층의 길이가 전장 170km 이것이 바다까지 저 위쪽으로 생각하면 200km 이상입니다. 170km로 계산합시다. 자, 마츠다 아까 그 시계 넣으면 저 시계에다가 저 170km 길이를 집어넣으니 여러분들 엑셀 다 갖고 계시죠? 거기다 이 식을 넣어보시면 바보라도 바로 찾아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에서 저 혼자만 1셈을 못했어요. 저만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공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뺏지 못하죠. 이것을 계산하니 규모 8.5가 나옵니다. 저 양산단지 길이에 집어넣으니까 이것이 다 움직이면 아시죠? 끝입니다. 끝. 아까 노기 지진에서 일본 최대 기록 지진 기록 얘기했죠. 그때 규모가 8.0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발생한 지진 5.8의 에너지로 말하면 10,000배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게 다 움직입니다. 이번 지진은 규모 5.8이니까 역을 역산하면 약 4km, 양산단지 약 4km가 움직였다는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대충입니다. 대충. 아까 그래서 김재남 선생님도 부탁했는데 그러니까 어딘가에 그 균열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지진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증거들을 모아두세요.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가서 사진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성을 알려주세요.